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이 고발을 이명박 청와대가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가기록원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기록원에까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 내용 어제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죠.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위원장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이게 어떻게 결성된 건가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록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이 된 TF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TF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TF를 꾸린 거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기록관리를 둘러싸고도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고 논란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기록관리를 혁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TF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기록원을 둘러싼 의혹들 하나하나 다 짚어보신 건데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명을 국가기록원이 고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고발을 주도한 게 국가기록원이 아니라고요? 형태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예. 아니 왜 거기가 이걸 주도합니까? 어떤 식으로? 청와대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한테 고발장 초안 또 고발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를 진행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정식 문서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거 그 문서하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증거물 무려 135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문서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기록원은 그냥 시행만 한 상태이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발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으로 하되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걸 좀 주시오라고 해서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양이 다만 방대했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직전 청와대의 비서관 10명을 고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청와대가 그러면은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이것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시한 것으로. 그럼 문건도 나왔어요. 이거는 지시의 정도다. 그냥 보조해준 거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지시했구나라는 느낌의 문서까지 나왔습니까? 관련된 증거물들을 청와대에서 보내주고 또 고발장 초안도 만들어서 주었고. 고발장 초안도 청와대가 만들었어요? 국가기록원 도장을 찍게 되는 그 초안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것도 어제 발표하셨어요?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는 이제 따옴표를 했는데요. 아니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특정한 그 전문가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기준, 내지는 그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현 정부를 비판했다든지 이런 인사들 배제한 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잖아요. 그럼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에는 어떤 인사들이 배제가 돼 있던가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기록 전문가들하고 정부하고 몇 번 충돌을 한다고 할까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기록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특히 이제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을 제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때도 이 정치권하고 기록관리계가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록관리단체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공동으로 쭉 대응을 해왔거든요.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 사람들이 문제 인사다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또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이제 성명서 뭐 이런데 이제 이름 올린 사람들 이름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기록원 현안 보고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장이 장 차관에게 보고한 문서인데요. 조직 쇄신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보고를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직 쇄신 추진 계획. 조직을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진 배경의 하나로 일부 직원, 주로는 연구직과 외부 진보 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 이것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명단을 확보하셨습니까? 명단은 확보를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에서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명단이 확보가 안 됐으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A인물, B인물, C인물이라는 게 나와야 이 사람들은 전혀 교체될 이유가 없는데 교체됐구나.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 냈다고 교체됐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면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해버린 점들을 몇 가지 확인을 했어요. 교체된 위원들을 만나셨군요. 위원들이 있다. 누구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결국 명단이 쭉 적힌 리스트는 발견 못했지만 문건마다 들어있는 문구들 그리고 실제로 교체된 사례들 이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국가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과거 사안들을 쭉 돌아본 분 TF 위원장 안병우 교수 오늘 만났습니다. 쭉 조사하시면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정권 성격에 따라서 이 기록관리가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출렁인다. 이제 다른 분야하고 좀 달리 국가기록관리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또 이게 정부 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인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출렁출렁했다는 게 전문가로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TF에서 이런 적폐들 발견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하는 데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를 맡아서 꾸려오셨어요. 위원장 한신대 안병우 명예교수였습니다.